북한 주민은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김정은이 뭘 할 수 있나, 그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장마당에서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할까? 그게 호기심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눴나요? 네, 북한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북한에 직접 갈 수 없다라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북한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과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현재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사 방문자나 또는 외화벌이 일꾼 또는 무역상이라고 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북한과 중국 국경 도시 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지만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현재 있는 분의 협조를 구해서 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007 작전 같았죠. 처음에 약속했던 장소를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무역상 같은 경우에 중국에 나가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과 접촉하는 거고, 특히 기독교 목사와 만나는 거를 가장 1순위로 경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주제가,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주제가 바로 북한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중국에 나와서 또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만날 때 그 중국의 국경 지역, 중국의 이 연변 쪽 지역에는 한국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제 북한 주민들을 만날 때 그 한국 방송을 나오는 것을 그대로 켜놓고 만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죠. 저 드라마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서먹했던 관계도 약간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군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핵무기 어디 있냐,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뭘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 없이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신념처럼 굳게 가졌던 거는 정보가 그들을 바꾸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북한에서도 물론 봤지만 중국까지 올 수 있는 정도라면 중국에 와서 충분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 정보를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주입했던 그런 남조선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됐고, 심지어는 뉴스도 직접 보게 된 사례도 봤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할까? 일단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거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거지 노숙자 많은 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 거지 노숙자 많고 이런 모습 보입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자동차 차량 정체, 그리고 건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한국의 어떤 영화 감독이나 PD도 내가 이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든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정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 쌀밥에 뭐 대여섯가지 반찬은 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밥상 위에. 그리고 보통 이제 드라마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영화는 가끔 나오죠. 여성이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차에서 뭐 합니까? 대부분 핸드폰 통화하죠. 뭐 그거는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는데 여성이 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게 왜 자유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존 여비가 그대로 살아있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한국에서 차를 몰고 그것도 개인이 공용차도 아니고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도 하고 그렇다고 핸드폰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오늘 만나서 뭐 먹을래? 뭐 어디 여행 갈래?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여성이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유라는 점으로 주민들이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컨텐츠를 보고 아 한국이 정말 자유로워 살기 좋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지금 그 예전에 고송혜 선생님이 나왔던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 있죠. 제가 그 전국 노래자랑을 제가 중국에서 만난 그 북한 주민은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자유를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자유를 느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자유가 있으면 저런 게 자유구나. 저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전국 노래자랑을 만든 그 PD님은 아마 북한 주민들을 보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아 자유가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의 시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있겠어. 맨날 뭐 여기 뭐 막장 드라마에 뭐 폭력성이고 선정적인데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뭐 지금 이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 영상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바로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김 씨 일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심스러워했나요? 아니면 솔직했나요? 김실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이제 중국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을 접촉하거나 또는 단지 이제 북한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탈북을 한 것이 아니고 외화벌이 일꾼이나 아니면 무역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신분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실가에 대한 뭐 특히 김정은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뭐 김정은이 뭘 할 수 있나? 그 나열인 게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아니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반문할 정도였는데 저는 그러한 게 왜 가능할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자폭 용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증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이미 3대 세습이라는 그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외부에 나오게 되면 정말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교육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과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가 결코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여러분들 북한의 모란봉악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정은 시대에 뭐 가장 인기 있는 김정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인데 물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란봉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무대에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하고 뭐 짧은 쇼팬츠에 현대식 전자악기를 하고 나왔던 뭐 정말 김정은 시대의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모란봉악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확하게 두 가지 표현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야 저게 뭐나 뭐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반응도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김정은, 김실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존칭을 안 붙여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김정은은 숨기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을 엿볼 수 있나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유통되고 북한 주민들이 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장마당의 활성화입니다. 북한을 지금 이야기할 때 장마당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마당, 북한에서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거 정도 판다면 우리가 굳이 장마당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이 장마당에서는 한국 제품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 심지어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직접 거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꺼내놓고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몰래 이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이 컨텐츠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가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 뇌물이 통용된다라는 거죠. 자, 몰래 거래를 하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물을 주고 풀려난다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결국 장마당에 풀린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 컨텐츠 하나가 북한 사회 내부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먹을거리뿐만 아니고 장마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존의 촘촘한 그물망이 이 장마당에 얽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장마당을 통한 이러한 거래를 단속하려고 계속 압박하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또 아래에서부터 이러한 장마당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 양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할까? 그게 호기심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익은 훨씬 더 크다는 거는 불문율이지 않습니까? 북한 내보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북한에서 북한 당국 끊임없이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이런 콘텐츠들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이 정도 되면 북한 내부에서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완전히 근절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강한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장마당을 통한 정보의 거래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북한 당국이 이거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죠.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에 맞춰 방송 교란용 방해 전파 송출을 멈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 줄 사람 생각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약 50여 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물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분명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국정원이 지금 52년 동안 추진해왔던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크겠죠. 사실 대북 방송 중단뿐만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대북 학성기 중단했고 대북 전단 금지했죠. 그리고 북한의 개별 관광도 허용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까지 한 겁니다.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바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도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원하는 건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아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왜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너무 급하게 지금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 홀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무엇보다 남북 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바겠죠. 하지만 북한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북한은 지금 한국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든든한 뒷배는 러시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는 최근에 문화, 관광 분야까지 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남한과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거나 대화 협력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반응은 그냥 무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김정은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즉 북한은 이제 남북 관계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동족 동포라는 단어를 다 지워내버렸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같은 동포, 동족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급작스럽게 자꾸 뭔가를 이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엄연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상대하는 정책인데 북한의 지금 상황을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50일 행보는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 지난 7월 28일이죠. 김 여정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공식 담화라는 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담화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한관계라는 단어와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성의 있는 노력, 어떤 걸 의미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학생기 방송 중단, 대남 삐라 중단, 그리고 개별 관광 허용한 것을 김여정은 담화에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래 것들이 그건 이제 신문상의 아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상으로 남조선을 아래라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래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래 것들이 대북 방송 중단하고 또 대남 삐라 중단하고 개별 관광 허용하는 등 이러한 성의 있는 노력은 했지만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통일부를 정상화시키고 또 한미 군사 훈련을 여전히 지속하는데 그거 정도 해결하면 내가 만나볼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다. 저는 이 정도로 읽혀지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김여정은 이 담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노력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부가 여전히 정상화되어 있고, 즉 통일부가 기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남한과 대화를 하겠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주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한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 조한관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북한은 이제 남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을 써서 조한관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동족 동포의 개념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북한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적대적 국가, 불변의 주적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한국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즉 통일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걸 김여정 이변에 명백히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한미 동맹에 대한 와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앞서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통일부를 지속시키는 거는 전임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맥락에서 이 김여정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김여정의 의도 명백한 거죠. 통일부
밀고 없애고 해체하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 와해시키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이번 담화에 명백히 있는데 뭐 사실 이러한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기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결국 결론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 북한 내부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정부 들어선 지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북한도 뭐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것을 고려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결국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이 북한이 신정부,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위치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즉 한국이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굴종적인 외교로부터 벗어나서 즉 한미동맹 와해시켜서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건 자주입니다. 민족 자주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런 주장인데 결국은 그걸 해야만 뭐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는 이 신정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기대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하게 한미동맹 와해 개념을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는데 진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이펙에 과연 김정은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김정은이 이걸 받을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과연 지금 정부가 제안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수용할까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벌써 8월인데요. 시기적으로도 뭐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김정은이 이렇게 정말 해외에 뭐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에 가는 것 같으면 이미 한번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갈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온다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김정은이 지금 굳이 에이펙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 의지이고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0일을 지나서 이전 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사진 한 컷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정책인 효과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에 악용하는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분단된 상황을 통일이라는 어떤 통일이라는 이런 가치로 민족의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남북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만나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해서 얼마나 그게 거짓 평화쇼였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똑똑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뒤로는 다 행복이 개발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욕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뒤가 다른 게 북한 정권의 본질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에이펙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 운을 띄우는 자체가 저는 이 남북 관계를 자꾸 이 정치에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고려할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관계라는 표현도 아니고 조한관계라고 표현했죠.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협상 테이블에 그나마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과연 통일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지금 북한이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에 또
또 다른 반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9시간 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을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그 하나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오랫동안 지금 남북 관계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년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년 전에 활동할 때랑은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인식에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북한이 주장한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떻게 일단 깰 것인가,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이죠. 저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를 찍는 고배울의 망원 렌즈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한 장면들을, 그러한 사진들을 담아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책 제목이 평양 밖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또 평양 882.6km입니다. 모두 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책에는 어디에도 평양의 사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그리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즉, 평양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자꾸 북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북한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평양 이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금 평양 밖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통일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면서 통일이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고 통일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곧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가치죠. 통일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참 생뚱맞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누군가는 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통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통일되면 다 같이 못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녘의 사람들, 조개 반쪽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북한 관련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